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원에서 여러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평가 지문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해설 2개 해야 돼서 다른 곳에 정리한 거를 가지고 살짝 얘기를 좀 해드리고 바로 그 본문 해설을 하도록 하죠. 우리 원래평가. 자, 우리 이제 독서 쪽에 가서 사회지문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독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정보랑 뒷정보를 얼마나 잘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나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좀 있겠지만 메모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스킬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정보랑 뒷정보를 연결하면서 지문을 꼭 한번 다시 읽으면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지문들이 그래요. 그냥 내가 문제 잘 맞았고 틀렸는데 뭐 오답 정리 뭐 하겠죠. 열심히 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문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결국 이 글이 어떻게 이 글이 전개되고 있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 정보들의 서술 방식을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서술되는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뒤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또는 상세화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해하는 작업을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속도 무조건 빠르게 한다라고 막 속도의 방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거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더 생각해보는 나의 사고력에 의해서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이제 고3 가가지고 속도 무조건 빨리 한다? 모의고사 80분 안에는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답률 자체는 썩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정보랑 뒷정보를 연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자, 우리가 글들이 상술, 부연을 하다 보면 요런 패턴을 좀 많이 보여요. 어떤 걸 하냐면 같은 표현이나 의미인데 부연을 다른 식의 표현을 살짝 써가면서 밑줄을 쳐준다든지 예시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술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예시들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열심히 받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전개되는 정보가 추상적일 때 예시가 얼마나 구체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식하시면서 평소에도 잘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그 나중에 읽겠다. 이게 부연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앞문장이 깔리고 뒷문장에선 부연을 했군.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보를 온전히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교대조입니다. 비교대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적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공통점과 차이점 해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들의 이 취합 정리 이런 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영역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앞정보에 뒷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죠. 사실 부연이랑 비슷한 건데 앞에 첫 번째 얘기한 부연이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처하실 때 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A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가 A 다시 이런 것들로 사실 A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실제 문장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반대죠. A라고 앞문단에서 설명을 보통 두 가지이기 때문에 뭐요? A1, A2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보가 상술되는 거에 전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요거를 까먹어요. 요거를 까먹어버려. 그리고 그냥 여기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만에만 막 치중을 해버려요. 이 정작 A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점선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뭐 전개하다가 자 A1 가서도 다시 A를 의식하시고 A2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동반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전개를 할 때 여러분이 쭉 얘기한 게 앞으로만 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치고 가면요 여러분 뒤에 가서는 여기가 뭔 얘기하는 건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거를 유념하시고 이해하실 때 역방향으로도 맞다 여기가 이 얘기하고 있었어. 이 문단에서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조건이 이런 경우라고 총론을 내려줬어. 이렇게 의식하시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내 머릿속에 정보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과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정보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까먹는다. 까먹기 싫으면 메모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해도 하셔라. 이거를 하셔야만이 앞으로 되는 추론 문제라든지 일치 문제 등등에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있죠. 분명 A라고 이렇게 쭉 전개하고 있지만 하는 듯한데 갑자기 A랑 비슷한 B가 나왔어. 이러면서 B가 좀 메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A가 아니구나 하는 식의 A는 아니고 A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간략하게 하시면서 전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뭔가 자신만의 메모 스킬들이 다 있을 건데 혹은 아예 막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서 독서의 핵심 이 지문 분석이라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된다. 주석지만 보고 대충 이걸 이 얘기하고 있어. 전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들은 분명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연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많이 푸시면 된다라고만 하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독서의 기본부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 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다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꼭 의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랑 보면은 항상 행정이나 법 같은 사회 지문들을 두 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럴 때는 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근데 사실 다 앞에 이 독서의 핵심에 포함된 얘기지만 그래도 이 여세 쪽 영역이 우리 3월이었나요? 3월 지문 끔찍했던 행정법 총론 우리 저기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지문인데 특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행위 주체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법원이, 행정청이, 국민이 하는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주체를 놓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버버하고 정보만 습득하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주체를 구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은 항상 지문을 주면 반대 혹은 제한 조건을 주어요.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자, 이런 식이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오케이. 그러면 반대는 안 된다는 거군. 이런 식의 속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조금 들이십시오. 물론 보통은 지문에 다 이런 제한 조건을 달아둡니다. 그럼 그 제한 조건의 반대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보통 내가 무조건 추론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여기서 이런 제한 조건 달아놨네? 그러면 반대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필터링 하시면서 정보 이해하시고요. 자, 세 번째, 요건이 많으면 항상 이렇습니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상수될 때 있어요. 보통은 세 가지 준단 말이야.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이럴 때는 요건이 많으면 분명 이것을 겹쳐서 정리하는 쪽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딱 이렇게 세 개 요건 제시해놓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종합을 좀 해주면서 살짝 묶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또 표현되고 있는, 즉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식으로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꼭 유의하시면서 정보 정리들을 잘 하셔라. 이거를 제가 꼭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집만 무슨 내가 매산비 다 푼다, 자이스토리 오늘 다 푼다, 올해 다 풀겠다. 당연히 풀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거 다 풀어서 능사가 아닙니다. 지문 분석부터 꼼꼼히 하시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지문을 분석하는 것과 이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그 문제에선 요런 걸 비틀어서 이렇게 물어봤구나 하는 식으로 내가 출제자가 돼서 좀 오만해 보이지만 그래도 분석을 하시는 그런 작업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답 정리도 되겠죠. 이렇게 기출 정리 패턴 유지하시면서 하루에 2지문씩, 3지문씩만 해도 처음에는 욕심내서 막 많이 하시지 마시고 1지문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전진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이거 약간 뭐냐면 단군이랑 똑같아. 단군 그 신화랑 똑같아. 곰이 우직하게 지할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랑이만이 다급해서 유혹에 휩싸여서 나가버리지. 여러분들이 꼭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어떤 비문학기에 적합한 인간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요걸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주석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설명하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광고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 편이거든요. 일치 문제 물어보고 뭐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거고, 아, 기호 냈으면 기호할 때 이해 좀 잘 해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4번 또 가의 취지. 이런 것들 보통 그 안에서 보통 끝내거든요. 보통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고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지만, 취지 얘기했을 때 여기 대부분은 저 문단 안에서 처리해라.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가끔씩 다른 문단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이걸 하고 가만히 읽고 그 문단만 읽으려 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아, 이 문단 부분에 이런 부분이었지 하고 의식하시고 푸시라는 거예요. 네, 됐고요. 자, 25번은 이제 케이스 가지고 물어본 거고, 당연히 이제 심화 추론이죠. 보기를 통한. 됐고요. 26번은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휘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공짜 문제지. 자, 그러면은 공짜 문제지만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 자, 이 문장 포함된 거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 자세히 읽어봐야 하는데 A가 어디 있습니까? 자, A가 자, 표시 광법에 따라 부당 표시 광고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 해당 여부를 판가름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먼저 판단 대상이 이렇게 잘못된 대상하고 이런 거 요소해야 된다. 자, 해당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그 판단 조건에 관련된 어떤 어휘력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있는 잘잘못을 어떻게 요소 따져서 분간하기 위한 절차로서 마련된 것이지. 자, 2번 우리 집 강아지가 대소변 못 가린다? 그냥 아무 때나 둬버린다 이 얘기고. 3번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리지 말고. 이거는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편식이죠, 편식. 자, 그런 거고. 4번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이것도 뭘 굉장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구별해서. 그쵸? 그냥 뭐 요소를 가지고 딱 이렇게 판단 여부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 긍정 여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4번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안 되고. 5번 그는 그 나이가 돼도 자기 앞도 못 가린 처지다. 이것도 뭐 자기 앞도 못 가린다. 이거는 자기 앞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죠.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용례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이제 차분차분 읽어봐야지. 자, 그럼 독서 핵심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자, 일문난도 그냥 놓치면 안 돼. 표시 광고는 사업주에게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판촉 활동이고,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관한 정보로는 중요한 그 수단이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표시는 상품 자체 또는 상품 용기에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 광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품에 대해 알리는 것이래. 자, 정보 제시,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 홍보 활동. 오케이. 자, 알리는 활동.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아.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뭐죠? 항상 요새 우리들 맨날 보잖아. 허위나 과장을 통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도 매우 많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허위 과장 광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그렇죠.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자, 이 표당 표시 광고를 불공정 거래 유형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서 규제해 왔어. 정부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주체로 해서 자, 이거를 규제해.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이미 규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문단 시장 구조가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오케이 배경이야. 자, 그러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수요자 정책은 진행되면서 올바른 상품 선택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매체 발달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광고 기법도 발달해 왔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급증해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요구되었다. 자, 그러면 1, 2문단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뭐 결국은 표시나 광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은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뭔가 부당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규제해 왔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런 추세에서 점점 더 시대가 흘러가면서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거. 오케이.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3문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당 표시 광고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피해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네. 배경이야, 배경. 자, 2단원, 3단원을 연결시키면 배경을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고요. 또한 사후적 규제 조치만을 정해두었던 공정거래법을 위한 부당표시 광고 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겠어. 문제점이 나왔네요. 자, 광고에 대해서 더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정보의 어떤 정확한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커졌어. 왜? 수요자 중심으로 점점 진화하니까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유적 규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에 따라 부당표시 광고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드디어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던 표시 광고 조항을 분리해서 표시광고법을 제정을 했답니다. 사회적 규제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그리고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돼. 이런 거라서 별도의 표시광고법을 제정했군.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사이 관계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4번, 4문단.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부당표시 광고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건을 얘기하고 있네요.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음 발문들 슬슬 보면서 이게 이 문단 안에서 첫 번째 요건을 얘기하는지 두 번째 요건을 얘기하는지 다 묶어서 얘기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문단별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보의 이해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자, 그런데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다음으로 나오고 끝으로 나오니까 이 문단 안에서 조건이 다 나오는 것이군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이 문단에서 많을 거야,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부당표시 광고의 해당 여부 조건, 첫 번째 판단 대상, 이 광고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여야 한다 라고 조건을 딱 정해줬잖아.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글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 제한 조건을 조금 안 달아뒀네. 반대 해석이면 어떤 거? 그러니까 검증 불가능한 건 안 된다. 검증 불가능은 안 돼. 검증 불가능은 안 되고요. 그런 거는 여기 지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아니야. 오케이? 또 두 번째,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주면, 그러면 상관없어. 자, 이런 게 여러분이 내리셔야 될 반대 해석이야. 알겠죠?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 자, 이거 요건 해당 안 되는 거, 조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첫 번째 조건. 자, 다음으로, 오케이. 그래서 해당 여부 판별할 수 있는 건 객관적 검증 가능성과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이 내용. 오케이. 자, 다음으로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잘못 이해되도록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좋아.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 여부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 소비자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고 부연을 해놓고 조금 똑같은 얘기를 더 요약식으로 해놓고 있네. 자, 그러면 연장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 허위 과장 행위 외에 사실 은폐 누락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은 과장, 허위만 해당하지 않고 굉장히 기만적 행위, 이런 것들, 사실 은폐 누락 같은 이런 행위에서도 나올 수가 있대. 이 경우 사실 은폐 등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성이나 소비자의 실제 오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대. 즉,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받아줘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실 은폐, 허위 과장,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어졌지. 이런 기만적 행위 전반적인 게 다 오인 가능성에 해당되고 그 오인 가능성이야. 가능성이니까 실제 오인의 요소로 발생을 무조건 안 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주네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은 추상적 위험성으로도 충분하고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하, 오인 가능성은 뭐다? 추상적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하고 현실화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오인 가능성 이 부분이었던 거야. 세 번째, 끝으로 부당 표시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를 이걸로 인해서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다만 공정거래의 위험성은 이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런 기만적 표시 광고는 대체로 공정거래에 저해성이 있음을 인정받게 된다. 기만적 표시 광고는 어차피 세 번째 조건은 그냥 클리어가 자동으로 된대.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방해를 해마음도 인정된다.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잘 다뤄야 되겠네. 자, 또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표시광고행위가 규정행위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자, 그러니까 여기 문단에서는 다 지금 조건을 얘기해 놓고 있었어. 자, 그렇게 되는데 규정으로 결정되기 이전, 우리 문제점 중 하나가 뭐였죠? 권익을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는데 뭡니까? 사후적으로만 일어났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 임시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건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려고 노력한 법이잖아. 기존에 소비자 수요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서 올바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사후적 규제만으로도 충분치 않으니까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고, 그쵸? 맞잖아요. 왜? 소비자가 실제 오인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이거 허위 과장 말고 사실 은폐 같은 추상적 위험성 싹 포함시키는 아주 넓은 조건을 줬지. 그리고 객관적 검증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조건을 잘 줬잖아.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는 대부분 결국 공정거래에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조건을 아주 빡빡하게 그냥 딥하게 좁혀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사후적 규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선제적 규제를 한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던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 표시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촉진할 수 있죠. 사실 첫 문제에서 얘기하는 광고의 성격이지. 두 번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서 공정거래에 당연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건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있죠? 4문단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자, 3번.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표시만 불가능한 이미지. 자, 검증이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 뭐였죠? 3문단에 의거해서 아닌 거였어. 판단 대상이 안 된다. 4번. 소유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광고법을 제정을 한 것이야. 자, 마지막 5번이 문제겠네요. 사업주가 상품적으로 고의어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입증하면,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입증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고의성의 요소까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포함되면 사실 은폐, 허위, 과장 이런 것들 발생 안 해도 싹 다 봐버리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이야. 기억이 뭐였죠? 이러한 문제, 어떤 거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 허위나 과장을 통한 합법촉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2번, 니은은 공정거래법 공정한 줄을, 자, 뭐죠? 그렇죠. 공정거래법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니은 사후적 규제 조치만으로 했었던 거, 이런 문제만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오케이, 괜찮아. 그 문장 안에 사실 처리가 돼요. 3번. 디귿은 디귿이 뭡니까? 별도의 법률은 뭐죠? 표시광고법이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문단에서 배경 얘기해 놓고 있잖아. 자, 그렇게 되고요. 4번. 리을은 허위 과장 항의에 한해
부당 표시 광고로 판정될 수 있는 걸 리을이 뭐였는데요? 뭐였어? 추상적 위험성이었어. 자, 허위 과장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굉장히 넓게 두는 것이었죠. 바로 앞문장에 있었어.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과장 행위 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4번이 정답이군. 5번 미음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쵸? 그쵸?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 취지, 표시 광고법을 설명하는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니까 이런 걸 더 법 제한을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이 이제 틀린 게 되겠네. 자, 가해 취지를 추론한 거 대부분 이 문단 안에서 끝내면 되잖아. 표시 광고 이행의 임시 중지 명령은 1번 선제적 규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바로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쵸? 왜? 바로 이 문단의 첫 줄, 규정 위반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것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취지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이거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한 거잖아.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1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 문단 안에서만 해결한다면 이 부분을 골랐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2번 현행 부당표시 광고 규제 제도상의 미비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화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현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시대가 변해서. 그쵸?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데 일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전제로도 좀 맞지 않고요. 취지로도. 자, 그 다음에 3번 부당표시 광고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표시 광고 행위의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 위반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아니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위원회. 자, 그러면 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까지는 조금 3번에서 헤맸을 것 같은데, 정부의 규제 의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임시 중지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고. 공정거래위원회야.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주체상 맞지도 않고요.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취지, 이 문단의 취지랑 결합해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야. 자, 4번 부당표시 광고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자, 뭐라 그랬어? 문단 첫 줄에 결정되기 이전이라도야. 그러니까 사후적 규제가 아니잖아. 4번 안 되죠. 5번 포괄적 규제를 바탕으로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가 아니라 이거 해당 사업자에게 내리는 거야. 자,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한테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대상도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주체랑 행위, 주체, 대상 이런 거 명확하게 보란 말이야. 그래야만이 이렇게 말 돌리는 함정 되게 있어 보이긴 한단 말이지. 안 빠져요. 자,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까요?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봤습니다. A사와 B사의 광고 사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사는 친환경 상품이란 걸 부각하려고 국가가 공인한 마크를 짝퉁 만들었네. 자체 환경 마크 제작해서 했는데 자체 제작한 마크임을 밝히지 않았대. 사실 이미 은폐했군. 자, B사는 문제가 뭡니까? 자동 변속기 자동차에 비해서 연비가 높은 수동 변속기 자동차인 자사 자동차의 연비와 경쟁 사업자의 자동 변속기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게 경쟁 사업자보다 더 우수하다고 광고했어. 조사 결과는 살짝 객관적으로 좀 보일 수 있어요. 조사 결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지금 우리 이렇게 영향을 미칠 오인 가능성으로서 둬야 되는 척도로서 이미 판단을 내려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죠? 지금 이게 조사 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거야. 그런 함의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수동 변속기랑 자동 변속기면 차종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A사의 표시 광고가 부당 표시 광고인지 판정할 때 소비자가 자체 환경 마크를 친환경 인증 마크로 오인하여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군. 자, 있어도 물론이지만 없어도 이미 이것은 뭐야? 표시 광고법의 제한을 받죠. 왜? 오인 가능성으로 충분하잖아. 이거 뭐죠? 사실을 이미 은폐해버렸기 때문이야. 자체 제작 막힘을 밝히지 않은 짝퉁 마크 썼으면서 우리들이 썼다라고 안 알렸잖아. 이거 오인 가능성이 이미 포함돼 버렸어. 그쵸? 2번 A사가 생산한 콩나물이 친환경 상품의 인증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자체 환경 마크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당하지 않겠군. 자, 1번하고 아예 반대되는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이 문제였던 거야. 너무 쉬웠죠. 보기 문제 치고는. 자, 3번 B사의 표시 광고에 제시한 자동차의 연비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그렇지. 자, 비당 표시 광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오케이, 이거는 통과야. 자, 4번 B사의 표시 광고는 잘못된 비교 대상을 근거로 광고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었군. 그렇지. 우리가 요 자동차 그냥 연비 짱짱맨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해도 이미 여기서 보기 그래서 단서를 줬다고. 영향을 이미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고 그 이유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구나. 판단 가능한 잘못된 내용에 해당되겠지. 우리가 객관적 검증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그죠? 자, 5번 A사 B사 표시 광고에는 합리적 결국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종합해 보면 항상 독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꼭 지문의 앞정보와 뒷정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읽으시고, 다시 제가 어떻게 좀 읽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석지 나온 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돌아오면서 반대 해석적인 경우나 이런 것들도 좀 봤잖아요. 물론 이게 문제에 완전히 활용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어려운 문제는 심화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추론하는 버릇들 조금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사하지만 다른 얘기하고 있었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오인 가능성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위험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요소가 요런 요소로서 전개되고 있었던 부연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